비대면 업무가 활성화될 건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바이러스가 이제 한 방 제대로 빵 쳐버린 거죠. 질문이 생깁니다. 회사에서 하던 일을 가져와서 집에서 하는데 왜 사라질까 직업이? 안녕하십니까, 박정입니다. 오늘도 잊지 말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제목을 코로나가 부셔버린 1만 년의 법칙이라는 걸로 정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당연히 지금의 코로나 사태 이후의 변화 얘기하겠죠. 특히나 이제 인간 생활, 우리가 사회에서 모여 사는 이 생활의 패턴의 변화가 나중에 이제 어떤 잡이나 공간의 변화까지 이끌어갈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모이면 죽는다. 그래도 반드시 같이 일을 해야 한다. 안 보죠. 근데 일은 해야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만의 이슈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사실은 비대면 업무가 활성화될 건데 이게 당연히 우리 생활에 뭔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주느냐 생각해 보는 거고, 물론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10년 뒤의 일, 뭐 20년 뒤의 일, 또는 이제 가다 말 수도 있어요.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어난다면 타격,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번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사회, 인간은 모여 살죠. 우리는 모여 삽니다. 공동생활. 그리고 인간 모여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활 패턴이 얼굴 보면서 합니다. 거기에 맞게 공간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인간도 아닌, 뭐 외계 물체도 아닌, 뭐 바이러스가 이제 한 방 제대로 빵 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공포가 시작됐는데 오늘 기사 하나 제가 체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코로나가 던지는 섬뜩한 경고. 줄어든 일자리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 아, 무섭습니다. 이유는 뭐다? 재택, 원격 근무. 저 두 가지입니다. 미 정부도 주정부 일부가 이미 이제 동의하는 방향이죠. 근데 약간 질문이 생깁니다. 회사에서 하던 일을 가져와서 집에서 하는데 왜 사라질까 직업이? 그거는 뒤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재택근무를 얘기할 때 꼭 이분을 먼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엘빈 토플러, 제가 아는 최고의 지성, 최고의 석학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제3의 물개라는 책에서 전자주택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고 싶은 분은 꼭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자, 전자주택이 뭐냐? 여기 있습니다. 육체를 자본으로 하는 노동자 수가 감소하게 만들고 통신과 기술과 장비만, 그러니까 통신 기술과 장비만 갖추면 자기 집이나 어디서라도 작업을 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최초로 재택근무나 우리가 요즘 말하는 디지털 유목민을 말씀하신 분이 저분입니다. 몇 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30년도 훌쩍 넘습니다. 대단한 분이세요, 대단. 그런데 약간의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 재택근무 활성화 됐나요?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저분이 다 정말 대단하게 하신 얘기가 많은데 재택근무는 분명히 우리가 통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죠.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막 직원 사장님 표현했죠. 뭔가 VS 해놓고. 자, 누구를 중심으로 변화의 이유를 찾을 것인가?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 세력, 변화를 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세력, 그게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기존의 대석학에서 말씀하신 주체나 흐름은 어떻게 보면 일하는 분의 주체, 우리 말하는 일꾼, 직원, 일개미. 근데 제가 지금 보는 거는 주체가 달라졌다고 보는 거죠. 바이러스가 이 주체, 이거의 필요성을 느끼는 주체를 쫙 끌어올려서 누구한테로 가져갔다? 사장님, 대표한테 가져간 것 같습니다. 자본가한테. 힘 있는 세력에게. 그래서 뭘 차이를 만든다? 속도. 자, 저걸 따지는 속도고요. 그래서 속도의 재상 중심은 누구냐죠? 누가 이 힘의 주체고 이 변화를 이끌어가느냐. 그러다 보면 무엇이 바뀌느냐.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뭘 걱정하는 거죠? 생존을 걱정합니다. 누구의 생존? 누구의 생존? 당연히 회사입니다. 개인의 생존이었으면 별 신경 안 쓰셨겠죠. 바꿔버리니까 그냥.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분들을 한 번 더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변화를 느끼는 분들의 어떤 특성, 리더죠. 리더가 원합니다. 힘의 강자입니다. 자본가시고요. 대표고 회사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런 대표들보다 더 강력하게 원하는 어떤 구성체가 있습니다. 너무나 강하게 원하는 세계가 원합니다. 우리 먹고 살아야 되고 교류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는 건 싫잖아요. 두렵잖아요. 보는 게. 근데 우리는 교류는 해야 되잖아요. 무언가 무역은 해야 되잖아요. 세계가 원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변화의 속도는 가파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CEO들이 특징이 이제 보수적이시고 안정을 추구하죠. 예, 안정을 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비용 고효율, 당연히 돈의 문제잖아요. 예,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죠. 그런데 이분들이 아주 빨리 움직일 때가 있죠. 예, 생존 문제일 때. 어떤 누구의 생존? 예, 회사, 개인 말고. 그때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예, 회사들이 난리죠. 예, 개인도 물론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교통 가지고는 안 움직이죠. 저분들이. 근데 회사가 큰일이 생기니까 엄청 적극적이 됐죠. 예, 전 세계적으로. 기존에 이제 제가 말할 때 왜 저게 변화가 늦었냐면 리더에 맞춘 조직 문화로 보는 겁니다. 우리 얼굴 보고 일하죠. 예, 꼭 대면 회의, 대면 보고 예,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중간 관리자 통해서 단계 거쳐서 보고받고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조직 문화는 당연히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를 설령 그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반강제. 예. 반강제 어쩔 수 없이 회사가 큰일 나니까 직원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들 집에서 일하게 해봤죠. 거기는 좀 불편했지만 어떤 프로그램 개발도 해보고 해봤더니 좋아요. 그래서 생존에 맞춘 업무 문화로 변화됐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는 조직 문화, 지금은 업무 문화. 제가 좀 단어를 바꿨죠. 예, 생존에 맞는 업무가 변화됐다고 보는 거고 그게 이제 좀 더 속도를 더 가속화시킨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를 해봤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효율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리쇼링 시대,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 세계화로 나갔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돌아오는데 돌아오면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부터 인건비 높은 뭐 여러 가지에서 원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나갔던 이유는 원가 절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우리는 원가를 절감해봐야 되는 고민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에서 도움이 됩니다. 사무실 수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100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다 매일 출근하면 100개 책상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요. 야, 우리 다 온라인으로 일하고 우리 그냥 야,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뭐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팀 미팅 합시다. 그럼 고정 책상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지금 그런 데 회사들이 있어요. 컨설팅 유명 회사들 보면 노트북 위에서 거의 온라인 일을 하기 때문에 고정 책상이 없고 그 자리 가서 그냥 꽂고 일하거든요. 그러면 책상 수가 줄어들겠죠. 뭐 절반으로 3분의 1로. 예. 비용 그러면 내가 3층 공간을 쓰던 게 한 개씩만 써도 되죠. 예. 더 나아가서는요. 지역을 넘어선 인력 선택폭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과거에는 이런 거죠. 좀 뛰어난 인재가 있는데 서울의 회사인데 부산에 있습니다. 또는 대전 또는 광주에 있습니다. 안 와요. 부모님 모시고 산다고. 고향이 좋다고. 그런데 제가 제안을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옵시다. 팀미팅 할 때 가능하겠죠. 그 대신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그 대신 차비 그렇게 안 들고 거기 물가도 싸니까 우리 생각했던 월급보다 한 5% 깎을게요. 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결합 부분이. 경쟁 분위기에서 굳이 내가 꼭 경기권 안에서 서울 안에서 사람을 구해야 된다. 좀 다르다 이거죠. 인력의 풀이 좀 더 폭넓어지고 비용 면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 중요한 건 세계가 원하죠. 이게 더 문제예요. 세계가 원한다는 소리를 제가 왜 계속 강조하냐면 전 세계가 원하면 세상 문제가 이제 이게 디지털 소통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뭐 화상회의나 여러 가지가 이제 발달하잖아요. 업무 보는 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제 속도도 빠르지만 좀 생각하는 건 저는 언어 프로그램. 좀 이거 커질 것 같아요. 국가를 넘어선 언어 프로그램. 한국인을 써야 되냐고 이제 물어보는. 이거는 이제 제가 사실은 외국 생활하면서 충격 먹었던 사례여서 기억이 나서 찾아본 겁니다. 제목은 미국식 영어의 힘, 필리핀, 인도 제치고 세계 최대 콜센터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 기업들의 콜센터 기지였던 인도. 미국 기업들의 콜센터가 인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 이해하시면 인도에서 전화 사업을 하니까 그 콜센터 거기 뒀냐 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 내 아시는 분은 뭐 미국 갔다 오신 데 아실 텐데 미국 내 전화 이 통신 서비스인데 거기에 서비스 센터가 인도에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게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콜센터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저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제가 영어도 작고 못하니까 뭔가 전화를 하면 번토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발음이 안 좋지만 나하고 비슷한 발음 수준에 이거 뭐지?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인도 이쪽 분들이 그냥 저처럼 미국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인도에 있다는 거예요. 아예 콜센터가. 저 그 말 제일 안 믿었어요. 이 비대면의 이제 첫 시작인데 언어가 좀만 지원되고 원백 안 해도 어떤 단순 업무라면 굳이 한국에 굳이 미국 내에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정말 IT 업체에서 뛰어나고 뭘 좀 더 사람을 대학 구하고 싶은데 예전에는
꼭 한국 내에서 했다. 근데 뭐 인도 사람이 뭐가 문제 있어요? 앞으로 거기서 커뮤니케이션 이 비대면이 발달할 건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이 야 그거 20년 뒤 30년 뒤 이야기야 이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뭐죠? 제가 말하는 건 속도가 빨라졌다. 국내 업무 지원을 해외에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또는 해외 인력을 사용하기가 편하다는 거거든요. 저비용에. 언어 지원 앱이 발달하면 정말로 사람 쓰기 편해집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표는 그래서 웃고 있습니다. 예, 웃는 사진이네요. 예, 대표님 많이 웃어요. 왜냐하면 자 선택의 폭이 그래서 극대화됩니다. 지역 경계가 사라져요. 언어 경계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속도라면. 하늘에 다 보이죠. 이게 디지털 소통이란 게 사실은 여태까지 꼭 중간관리 통해서 보고받던 것들. 근데 업무 성과를 바로 볼 수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CEO가. 그러다 보면 굳이 김 과장한테 박대리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제가. 업무 성과 눈에 다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관리 당연히 감소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인간관계, 관계란 게 건조하게 된다고 그러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그래서 세계의 장점은 우리가 말한 저렴한 물건의 대량 생산이었는데 리쇼링 시대, 하여간은 지금 시대에 우리는 원가, 비용의 상승을 걱정해야 됩니다. 사실 부동산 입장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비대면 시대의 공간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건 이제 앞에 설명도 있지만 더 단적으로 말하면 자 부동산의 불변의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고정성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움직입니까? 네, 사람이 움직입니다. 부동산의 모든 이슈를 풀 때는 항상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사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깨버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모이지 말라며요. 비대면 안 보고 일할 수 있다며요. 아까 첫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얘기 드린 거, 사회, 우리는 모여 산다. 그래서 뭐죠? 모든 업무와 시스템이 대면, 얼굴 보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거를 깨버린 게 뭐다? 이번 바이러스다. 그 움직임이 멈춥니다. 움직임이 멈춘다고요. 부동산의 불변의 법칙을 고정시켜갖고 여태까지 쭉 이어왔던 그 법칙 가장 큰 특성, 고정성에 의한 사람의 움직임. 근데 사람의 움직임을 멈춘다고요. 어쩌다 한번 얼굴 보자.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도시의 외곽삼 이럴 때 고민하게 됩니다. 나가보니 넓고 건강하죠. 사실은 쉬운 말로 이제 좀 다양한 삶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무인자동차 발달하고 드론 발달하면 더 하겠죠. 뭐 드론이 24시간 경비하고 무인자동차니까 우리 집 앞에 공유 시스템으로 전화하면 와서 차가 와서 나 데리고 환승역 내려주면 내가 주차할 필요 없잖아요. 바로 차 타고 가면 되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부산에서 서울도 문제없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예요. 부산에서 박대리 뭐 다 비대면 업무 하다가 우리 이번 주 그냥 금요일날 오후 2시에 미팅 합시다. 그날만 오면 돼요. 정말로 꼭 내가 회사 옆에 살아야 된다거나 우리 말하는 직주 근접의 개념이 많이 약화될 수도 있는, 바로는 아니겠지만 이게 진짜 속도가 비대면 업무 프로그램 때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발전 속도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건데 진짜 무서울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부 주거시장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무작정 뭐 이렇게 완화된다 이 얘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도시는 이제 거기에 따른 대체 수요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얘기한 건데 이게 또 섣불리 생각하시면 무조건 이러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좀 나가볼게요. 그래서 사무실 수요는 절대 감소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빈 공실을 둘 수는 없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니까. 이건 대변역이니까.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제 주거 용도로 변경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 누가? 정부 자체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두 개가 아닐 거니까. 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도심에는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많은 청년주택이니 뭐니 공급하려고 했는데 힘들잖아요. 어떤 제초 용도를 쉽게 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면 해야죠. 뭐 어떤 비용을 들이더라도 지원을 해서. 기계적 업무 관계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적 네트워크 관계가 이제 아주 건조해지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학연이나 지연 이런 네트워크가 약화되겠죠. 학원 위주 발달한 그런 주택가들에도 약간 변화가 생기죠. 근데 저 변화는 제가 봤을 때 제일 느리게 변할 것 같아요. 제일 느리게 변할 것 같고. 우선은 이제 아까 말한 상업적 변경은 정말로 물음표를 달리게 하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주거 용도로 변화되면 많은 사람이 주거가 모일 것이고 거기에 또 상권이 살겠죠. 그래서 이게 무작정 낮아진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 안에 인프라는 지하타워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 빈 공간이 생기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대로 둘 수 있다 없다? 그대로 둘 수는 없어요. 뭔가는 다른 용도라도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작정 벽이 된 데서 푹 다운 이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기 싶어서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변화는 생겨요. 그 시간 타임마다 잘 못 맞추면 누군가는 죽을 거고 누군가는 살겠죠. 변화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핵심이죠. 빠른 이유는 알다시피 주도한 세력이 자본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런 변화는 당연히 부동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부동산의 가장 큰 중요한 절대 불변의 법칙이었던 고정성에 의한 사람이 이동하는 건데 부동산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 이동을 멈추게 하고 비대면으로 업무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디지털 유목민의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오해할까봐 다시 한 말씀은 폭락을 기대하거나 이건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대체 수요가 있으니까 저도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문제고 급격한 폭락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고민을 해면서 어떤 건 일부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데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이거 얘기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착한 소비욕과 재난지원을 한 번 더 풀까. 사실은 지난 시간에 한번 풀었던 건데 좀 더 명분과 그 다음에 이제 공적 자금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세금 부분 얘기, 비용 분담 얘기 이걸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이에 관해서 좀 풀까 합니다. 오늘 또 긴 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다른 얘기, 아까 저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